왜 아직도 국장에? 왜 미국 주식 사면 쉬운데? 했던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2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고점이었어요. 좋을 때 가지 말고 미국 시장 안 해야 돼. 할 때 가시기 바란다. 이런 마음이죠.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삐딱이가 되어서 각도기님께 질문을,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걸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편하게 하시죠. 네.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0년이 조금 더 넘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와서는 왜 했지? 네. 지금이라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네. 코로나 때도 사실 안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이래요. 정기적으로 이랬고, 제 경험상으로 어떤 경험이냐면 한 8대2, 7대3인 것 같다. 좋을 때 2, 3이고 나쁠 때 7, 8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그 한국의 평균치로 보면 장이 좋았던 거예요. 뭐 22년도 되게 나빴고 최악이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활성화율로 보면은 좋았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러다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건데, 한 2010, 그때 그 미국 리먼 터지고 유럽 유료존 문제 생기고 할 때 2012년? 그때쯤, 그리고 또 2002년, 3년, 그 대상승장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가 이랬거든요. 좀 따져보면은 2020년에 큰 상승 나오고, 시장이 지금 죽은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진짜 그냥 미국 가는 게 개인은 매번 개인한테 쉬운 투자, 편안한 투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쉬운 투자, 편안한 투자는 미국 쪽이 훨씬 더 성향이 강하지 않나? 네. 지난 그 한 20년 정도의 평균치를 놓고 보면 S&P 기준으로 한 9% 정도 매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제일 많이 갔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아직도 국장에 왜 미국 주식 사면 쉬운데 했던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게 2분기였던 것 같아요. 4, 5, 6월 때. 와, 그때 정말 엄청났거든요. 엔비디아 한참 잘 나갈 때. 때. 한참 잘 나갈 때죠. 네, 그때 그 이야기가 심했고 실제로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고객 중에서도 그 미국 가겠다고 이탈하신 분들이 일부 계셨으니까. 근데 역시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시는 거는 거버넌스 문제나 이런 것들 좋으니까 좋은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나는 어차피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타이밍을 놓쳤으니 기다리면 미국 시장도 빠질 때가 분명히 온다. 세상은 항상 돌고 도니 미국도 돌고 도는 거라서 좋을 때 가지 말고 미국 시장 안 해야 돼. 할 때 가시기 바란다.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좀 분산을 하는 거는 일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산 거를 보면 2배, 3배를 꽤 많이 사셨어요. 그건 안 하셔야 돼요. 국민 성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같진 않아. 그게 뭐냐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욕심 부리고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 예금이 훨씬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보수적이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이거는 이제 마치 경마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쪽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저쪽에 가서도 안 되고 조금 중간 위치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달이 굉장히 큰 저 투자 인생에 있어서 큰 교훈이 되는 시간인데, 조금 편안하고 안전한 주식을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모든 거 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넘어갔을 때는 뭐 2판 4판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누적되면 안 좋을 거예요. 시간 누적하면 분명히 그 답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 최근에 봤던 댓글 중에 인버스도 국장이다.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 왜 국장이 인버스도 국장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시장을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 해봤어요. ETF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시장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인버스 했는데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잘 못 맞춘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잘 안 믿는 편인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인버스지만 인버스를 투자할 때 뭐냐면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더 빠지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면 인버스가 늘어날 거예요. 네. 결국 결과가 안 좋을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이러나 저러나 안 좋다. 아, 네. 어. 근데 이제 그 시계열을 어떻게 보냐가 틀리지. 국장이 과연 그러면 뭐 2,500 이 선에서 네. 하락을 멈출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요즘 방송에도 미국은 아직 역사적 고점 부근이다. 네. 우리나라는 원래 뭐 코스닥은 빼고 코스피는 뭐 올해 조금 마이너스다. 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역사적 고점인 저 미국이 저기에서 뭐 10% 아니면 15%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네. 과연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 15% 아니면 덜 떨어질 것인가 네. 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지금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10% 15% 떨어지면 우리는 20% 30%다 라는 생각 지금 이 2,500 시장에서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하이닉스와 HBM 관련 주식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같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동네가. 근데 나머지는 이미 상당히 좀 둔탁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미국 주식보다는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못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놈들은 시체가 돼가지고 하락률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서 이제 슬슬 둔화되는 놈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미국보다 약하니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뭐 4% 5% 움직일 때 우리 2, 3% 안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상당히 둔해져 있어요. 네, 상당히 둔해져 있는데 이번에 좀 가파르게 오른 거는 반도체 빠지면서 반도체가 오른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게 이제 되돌림이 당하면서 되먹임이 오면서 조금 그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거죠. 뭐 삼성전자 이야기가 뭐 덜 하락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삼성의 이 삼자가 삼류의 삼자다. 라는 얘기를 저도 투자자지만 저는 삼성 주주가 워낙 많으시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원래 잘하던 것도 잘 못하고 기술 선도력을 잃은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선도력을 왜 잃었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면 기술자들이 대접을 못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 내부의 어떤 지도력에 있어서 기술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기술자들 중심으로 회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관료화되어져 있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경쟁력이었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앞섰던 D램 공정 기술이 역전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B가 휘청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10나노 대 초반 국면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A, 원B, 원C라는 이름으로 13나노, 12나노, 11나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하이닉스는 원C 공정이에요. 그래서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원C 공정인데 삼성전자가 원B 공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건 기술 선도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거고 여기까지 올 때는 회사 내부에서 기술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구나. 뭔가 기술자들 이탈과 핵심 기술자들이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아닌가. 그 혹자는 삼성이 동네 바보형 인텔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주의 입장에서 아니면 또 삼성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비슷한 궤적이죠. 왜냐하면 진도가 안 나와. 인텔이 왜 바보가 됐냐면 14나노 공정에서부터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10나노 이하로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도 물건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실적을 보니까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면 이미 구닥다리를 만든 거죠. 쟤네들이 지난번에 만든 걸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거의 본전 뛰기로다가 물량 풀어가지고 전멸망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제 기술 선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앞서 D램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D램 기술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 궤적이 조금 비슷하죠. 삼성이 좀 궤적이 비슷한데 그나마
이건 범용 제품이거든요. 범용 제품이 나가는 구간에서는 아직은 괜찮은데 오히려 큰 위험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있지 않고요.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작년도 반도체 캐퍼서티의 전 세계 캐퍼서티의 절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설치도 못하고 제대로 자리는 못 잡았어요. 포장도 안 뜯고 있다고. 네, 포장도 안 뜯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포장을 뜯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제조 물품에서 경험을 했다시피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로 대변되는 그쪽에서의 저가형 제조품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듯이 그리고 DJI에서 보는 퀄리티의 상승을 보았듯이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 진보를 못 이루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은 한 몇 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회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꺾이고 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게 뭐 인텔도 갤싱어인가 뭐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 기반의 CEO가 와서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때도 말씀하셔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는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삼성도 한번 꺾이고 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 물량을 지키지 못했고 중국 물량이나 붙잡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들이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틀려서 현대자동차는 나오기만 하면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주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질타를 하고 삼성전자 이래서 되겠나?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현대차 몰아붙이듯이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상반기에 삼성 욕을 많이 했던 게 그런 결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안 되면 하이닉스가 캐퍼만 늘리면은 그 자리를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잘하면 하이닉스 주식은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올랐다가 떨어지는 폭은 뭐 폭포수처럼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모르겠고 이제 주식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그룹 회장님 보면 그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회사에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냥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리더십은 잘 뽑는 것 같아. 그리고 신경을 안 써. 왜냐면은 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조직 자체, 특별히 하이닉스 같은 쪽에 이제 리더십을 보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잘 뽑아놓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돌리고 있다. 네. 앞에 보통 SK를 잘 안 붙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하이닉스라 그러지 SK 하이닉스라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앞에 SK가 붙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한 섹터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떨어지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도체 죽고 2차 전지 좀 오르고 나면 2차 전지 떨어지고 나면 뭐 제약 바이오가 좀 오르다가 제약 바이오가 좀 오르고 나면 또 다른 또 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돈은 똑같은데 왔다 갔다 그렇죠. 약간 피스톤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요걸 잘 타야 되는구나. 반도체 오를 때 반도체 먹고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다시 꿈틀거리니까 반도체 그래 많이 먹었다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먹었으니까 빼서 2차 전지 좀 놓고 그러다가 2차 전지 좀 오르면 또 빼서 좀 기다리다가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도 오르면 그때 좀 가고 국내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자기를 가진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권사들이라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계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계를 갖춘 운용사들과 맨몸으로 그 흐름 보니까 될 것 같아 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뛰어든 개인과 붙으면 이거는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길게 보고 시간을 조금 있는 게 개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떨어지면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면 손님들도 괴로워할 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최근에 이런 쪽으로 계속 훈련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학습과 훈련을 하면서 이 좋은 때를 놓쳐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와 이때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진데 한 2, 3년 후에 이 찬스를 잡으신 분들은 자산을 꽤나 일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익 대비 두세 배, 서너 배, 다섯 배 이하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거 하나 빨리빨리 따먹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번에 뭐 유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 봐서는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세금 제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 돌리는 것보다 자주 이렇게 수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거면 쭉 끌고 가면서 먹고 또 쭉 끌고 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끌고 가기 전에 핵심은 뭐냐면 저렴하게 사는 게 핵심이에요. 무엇보다도. 근데 각도님도 투자를 계속 하시고 현장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종목을 샀을 때 네. 저렴하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이 정도 수익을 따박따박 그리고 다른 네. 옵션 뭐 신제품이든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M&A든 뭐든 옵션도 있고 뭐 소송에 이길 것 같다 이런 옵션들이 있어서 그 회사를 샀는데 사고 나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싸지고 지금 사면 앞으로 먹을 게 더 많다라고 해서 또 샀는데 또 별로 안 좋아서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거죠. 아 진짜 많이 떨어졌어. 네. 나의 현금은 다 썼고 마이너스 한 3-40% 됐어. 그럼 진짜 뭐 아파트 담보 요즘 주담대 잘 안 나온다 그러던데 아파트 담보대출 나면 마법 통장이든 꺼내갖고 진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저점에서 퍼가 뭐 2배, 3배 정도가 됐는데 근데 나는 이미 마이너스가 많아. 맞아요. 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버텨야죠. 버텨야 돼요. 그거는 버티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또 버티는 편, 이긴 편 이렇게 결국 나올 거예요. 근데 되게 지루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뭐 주식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몇 가지 덕목, 품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분석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분석하고 뭐 미래를 바라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베팅력과 인내력이 정말 중요해요. 베팅력과 인내력. 그러니까 뭐냐면 사야 할 때 살 수 있는 것과 충분한 수준으로 사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뭐 그 사람 하는 말이 딱딱 다 맞아도 그 사람 계좌 안 늘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산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점점 분산이 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분산을 줄이는 게 맞고 더 정확한 기업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은 확신과 담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이라는 건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확신이고 담력은 그래 이런 정도의 분석과 이런 정도의 기업은 이 정도 투자해도 돼 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것.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이라는 분석과 확신이 있으면 버텨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불안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예를 들면 포트를 막 20종목이 있다가 막 진짜 분석하고 해서 네네. 한 3-4종목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이제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이 와서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분산이 되어져. 그러니까 편안한 투자나 아니면 좀 쉬운 투자, 복픽 같은 투자를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혹시 그게 또 나중에 도구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게 분석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분석력이 떨어지면은 자 보세요. 작년도에 우리 같이 해가지고 대담했던 우리 브릿지에서 권수장의 브릿지에서 했던 거 우리 짤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 정말 비난 댓글 한 300개 달렸잖아요. 근데 그 방송 나가는 그 시점에서 보면 지금 반토막도 더 났거든요. 분명히 개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좋음이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래 분산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하고 담력을 가지고 투자하라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되게 많이 오르니까 이거 맞아 용기를 갖고 사야 돼. 이러면 죽어요. 이거는 진짜 10점 팔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담력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비싸지 않아야 된다. 현재 절대 비싸지 않아야 되고 앞으로도 비싸지 않아야 돼. 앞으로는 싸져야 된다. 앞으로는 싸져야 된다. 근데 앞으로 싸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유지돼야 된다. 최소 유지되고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훼손이 되면 안 된다. 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하셔야죠. 그냥 그래. 뭐 내가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 크게 먹는 거지. 했다가 분석력이 약하신 분이 뭐 작년도 2차 전지 같이 막 사람들 다 열광할 때 아니면 올해 엔비디아 열광할 때 몰빵을 딱 찍어버리면 진짜 뼈도 못 치릅니다. 이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 사실 세상에는 주도주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이제 타야 그 시장을 이제 먹을 수가 있고 또 그게 진짜 뭐 10배 아니면 뭐 100배 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10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그게 보통 주도주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주도주를 공부하고 그게 시작이 될 때 거기에 빨리 편승해서 타 있는 게 그게 더 좋고 올바르고 집중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거든요. 그 버핏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도주 뭘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애플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애플 매입가가 상당히 낮아요. 네. 애플을 살 때 애플이 주도주가 아니었을 거예요. 애플은 그러니까 버크셔의 버핏 같은 경우는 주도주를 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철도 회사가 어떻게 주도주가 되며 뭐 에너지 주식이 어떻게 주도주가 돼요? 전부 주도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주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당장 빨리 1년, 2년 안에 1년, 2년도 아니죠. 3개월, 1년 안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치를. 근데 사실 제일 좋은 투자는 버핏이 난 버크셔 잘못 샀다라고 얘기하게 만든 주식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봐요. 사실은 버크셔 산 내용들 보면 살만했어요. 왜냐면 현금도 너무 많았고 회사가 그다음에 그 법인세 손실금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흑자만 내면 그거 다 돌려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제가 시계열을 다시 돌려서 그때 버핏한테 보여주면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와서 보니 그 회사보다는 본업이 죽어가는 그 회사보다는 본업이 계속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훨씬 좋았다.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개인들한테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찾냐. 말이 좋지. 뭐 3년, 4년, 5년, 10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행 이자보다 따박따박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 보시면서 접근하세요. 올해 제일 좋은 사람이 서준식 교수잖아. 수익률도 아마 거의 탑 클래스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리고 갖고 있었던 주식 하나가 폭등했어. 네. 한 두어 배 폭등했어. 꽤 많이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어렵게 투자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했어요. 작년, 재작년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그때는 소소했죠. 네, 재작년은 조금 재미없으셨을 거고 작년도는 우리보다 아마 못했을 거고 수익률이 올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3년 펼쳐놓고 보면 발 뻗고 잤지. 맨날 여행 다녔지. 맨날 와인 먹었지. 근데 맨날은 아니겠죠. 그냥 종종 자주. 네. 와인은 맨날 먹어요. 네. 근데 계좌는 좀 늘어나 있지. 이런 투자가 세상 좋은 투자예요. 저는 자기 일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업자들처럼 하려고 업자들이 그렇다고 뭐 되게 잘하느냐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 예. 근데 또 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버핏도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왔으면 절대로 그런 수익률 맞죠. 그리고 그런 투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버크셔의 그런 투자를 한국에서는 했으면 망했다. 그쵸. 그러니까 하다 말았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 예. 포스코가 대표적인 건데 왜냐면은 그 버핏이 행동주식 투자자예요. 그 선생이었던 그레이엄 때부터 행동주의입니다. 회사에 가서 회사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버크셔도 사놓고서 회사하고 협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너 주식 얼마에 사줄게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노라고 한 거지. 거의 합의를 다 이뤘어. 조건값까지. 근데 응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탈탈 털어 먹었어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회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나니까 아주 처음에는 몰인정한 그야말로
뭐랄까 악덕 자본가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욕을 먹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욕 먹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지금 와서는 되게 인재하고 대단한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지만 초기 투자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증시는 과거 50년 이상의 과정에서 주주 행동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의 결과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주 행동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쉽게 따져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30년대 왔다 갔다 전후의 이 흐름들, 그러니까 한 40년대, 50년대에 자리 잡았던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이제 시작된 거 맞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다이나믹을 이번 거는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